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또 행사했습니다. 앞서 야권은 추석 연휴 직후 본회의를 열어 김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해 12월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입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명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의결했는데요. 대통령이 제가하게 되면 이 법안들 모두 국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24번째 거부권이 행사되는데요. 계속해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떳떳하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대통령을 압박했는데요.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직후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재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국힘당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특검법은 통과됩니다. 현재까지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는 없는데요. 다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65% 이상이 나오고 있어 부결될 경우 여당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특검 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제2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헌법에서 정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됩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췄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야당에서 이미 공수처 등에 고발한 사건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 담당자와 수사 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이번 특검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 없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특검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까지 포함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이미 수차례 제1을 요구하여 국회 재의결 결과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규명이 아닌 반복된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상정했는데요.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최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인데요. 지역화폐법,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 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또 거부권을 행사당한 거죠. 역대 그 누구도 세우지 못한 신기록을 수립한 윤석열 대통령. 국가와 국민을 존중한다면 24번째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더욱더 기가 막힌 건 한덕수 총리는 30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보다 부인이 먼저라는 비판을 듣는다는 질문에 정부의 일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며 대통령이 기자회견하실 때 사과하셨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했으니 그 정도면 국민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분 제정신일까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김건희 왕국을 방불케 합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벌어진 모든 상황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도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도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에도 경찰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도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에도 어김없이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등장합니다. 대통령부터 여당, 검찰과 경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기관이 김건희 방탄에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알아서 면죄부를 주는데 앞장서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줄 서지 못해 안달이고 검사 출신 대통령은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며 야당 의원들에게 싸우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틈만 나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이런저런 지시를 쏟아냅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식 사진들에는 김건희 여사가 센터를 턱하니 차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꽂아놓은 보릿자루 취급받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진짜 통치자는 누구인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지역사랑 상품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특검 거부의 본질은 수사 방해입니다. 최혜병이 순직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특검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방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의혹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고 자고 나면 공천 개입을 뒷받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특검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방해할 생각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면 할수록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심증이 강화되고 그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정의이고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즉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그래야 국민께서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5.8%로 해당 조사에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긍정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4.5%포인트 낮아졌는데 기존 최저치였던 9월 2주차 조사보다도 1.2%포인트가 더 낮은 수치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4.6%포인트 오른 70.8%로 나왔는데요. 리얼미터는 여당 지도부와의 빈손회동, 친한 친윤 개파 대리전 등 국정난맥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 등 김건희 씨 리스크까지 겹치며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 양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 26일과 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힘당이 29.9%, 더불어민주당이 43.2%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국힘당은 5.3%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4%포인트 올랐는데요. 이 조사에서 국힘당 지지율이 20%를 기록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정말 이 정권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한동훈 대표 이제 얘기하라는데 저는 당분간 안 하려고요. 대통령도 한 번도 못 만나는 독대 못하는 집권당 대표를 뭘 거론합니까? 거론할 가치가 있어 거론하죠. 당분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벌건 대낮에 300만 원짜리 명품을 받았다. 두 분이 주가 조작 사건에 짙은 의혹을 받고 있다. 나머지 다 유죄받았는데 그 두 분만 빠졌다. 윤석열 검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압수수색 안 했겠습니까? 소환 안 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정권이. 그러더니 급기야 공익제보자가 본인의 신분까지 드러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윤석열 정권의 시스템이 다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제보한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잘못된 부분 말 섬뜩하잖아요. 청부민원 민원을 청부하고 민원을 사주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쪽은 수사를 안 합니다. 이제는 공익제보자가 본인들 신분까지 당당히 드러냈으니 류일임 위원장 수사 받아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대로 이걸 밝히지 않으면 그게 국회입니까? 그게 세비받는 국회의원들 할 일입니까? 밝혀야죠. 그런데 그걸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안 나온 류일임 위원장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는 고발 조치하고 이 땅에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 우리 야당